시민의식이 낮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정몽준이어 1승 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바닷가가 쓰레기장이 되거나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지적하며 정몽준이어 1승을 추가하고 있죠. 반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소식을 접하면 정몽준이어 1패가 됩니다. 심지어 몽준이어 승패 기록실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몽준이어의 시작은 정몽준의 아들 정혜선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정혜선의 생애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혜선은 1996년 정몽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정몽준이 축구와 관련이 높았기 때문에 월드컵 예선 기간에 태어나 예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소문이 있었죠. 이에 대해 정몽준은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당시 대선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정의연이 처음으로 자택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예선군이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의연이 공개한 자택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대지 270평에 지상 2층의 양옥으로 방은 8개를 가지고 있는 대저택이었죠. 이날 정몽준은 기자들에게 장남 정기선, 장녀 정남이, 그리고 막내 예선군을 소개합니다. 당시 큰아들 정기선은 대학교 2학년, 막내 아들 예선군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예선군은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자란 늦둥이 아들이었죠. 개구장이었던 정혜선은 큰 소리로 인사하고 사진 기자들에게 여러 포즈를 취하면서 기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죠. 그리고 정혜선은 차범근 축구교실을 다니는 등 건강하게 자랐고 주변 친구들이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할 때에는 평범하게 한국 대학을 입학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며 강남의 재수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정몽준이 배려해준 것은 잠이 많은 아들을 위해 학원을 갈 때 지원해주는 차량뿐이었죠. 하교 시에는 친구들과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했고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추리닝에 비니복장을 즐겨 입는 등 수수한 옷차림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재발 3세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래도 간혹 나오는 증언들에 따르면 알 사람은 알았다고 하는데 그가 입은 추리닝은 한정판으로 색깔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혜선은 모의고사에서 높은 성적으로 목표였던 서울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지만 문제의 발언 이후 학원을 몇 달간 쉬게 됩니다. 2014년 4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후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 유족들의 행동이 이해할 만한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 와중에 당시 재수생이었던 정혜선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며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을 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한다.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의지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이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더 큰 논란이 일었었죠. 아들의 발언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시기상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들은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아버지 정몽준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정후부는 아들의 발언에 대해 두 차례 사과하고 연설에서도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 막내 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다. 우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정후부가 사과를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세월호 유가족이 정혜선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다시 커지고 말았죠. 유가족은 고소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후부 아들이 쓴 글에는 국민이라고 표현됐지만 글의 맥락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던 것은 유족이었다. 유족을 미개하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정후부 아들 정혜선이
만약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 등도 조사를 받는 마당에 정읍 아들 사건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정몽준의 막내 아들은 정몽주니어라며 조롱을 당했고 정몽준은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혜선의 발언이 아버지의 패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정의부는 박원순 후보에게 이미 지지율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물론 선거전에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면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문제의 사건 이후 정몽준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지면서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었죠. 한편 해당 사건 이후 자녀들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인물들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죠. 먼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고승덕 변호사는 자녀의 SNS 글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고승덕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난히 지지율 1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미국에 거주 중인 그의 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고승덕은 자식들의 교육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자식조차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도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고승덕 변호사는 유세 현장에서 못난 아비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규는 서울시 교육감 당선은커녕 수많은 패러디만을 남기고 말았었죠. 더 과거로 가보면 이해창 총재는 대선 과정에서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이 불거졌고 이는 대선에서 패배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지현 의원 또한 아들의 각종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해야만 했죠. 정혜선은 논란의 발언 이전까지 모의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서울대는 무난히 갈 수 있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학원 친구들에게 철학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다, 서울대 철학과에 꼭 입학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페이스북의 발언으로 인해 학원을 쉬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아버지 정몽준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정혜선은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로써 정몽준의 자녀들이 연세대 동문이 되었고 이중 정남이와 예선씨는 같은 철학과 선후배 사이가 되었었죠. 정혜선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술자리에서 큰 소리로 철학과 네임드 정몽준이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쾌한 성격으로 동기들과 친하게 어울립니다. 심지어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지금 연세대 철학과 주점을 가시면 재벌 3세를 볼 수 있다는 글이었죠. 그러면서 정몽준이의 서빙, 철학과 주점의 자본력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연세대 힙합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그의 꿈은 랩하는 철학과 교수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촌역 앞 GS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편의점 사장에게 혼나는 날이면 우리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이 가게 살 수 있는데 라며 친구들에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군의 방공포병으로 입대합니다. 군 복무 시절에는 농구 동아리 이끌고 후임들에게 농구 지도를 해주는 등 농구를 매우 열심히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현대가는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것으로 유명한데 아버지 정몽준은 학군 장군 출신이며 큰아버지 정몽군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형인 정기선은 학군 장교로 인간하여 소대장으로 병역을 마쳤었죠. 이후 그의 가장 최근 근황으로는 현대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깔끔한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국민이 미개하다라는 정혜선의 발언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언에 동감했고 정몽주니어는 국민들이 미개하다라는 대명사가 됩니다. 정몽주니어는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정몽주니어 1승이라는 댓글로 남아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